안녕하세요. 마음을 토닥여주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한문 시간. 오늘은 대기만성이라는 성어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떤 친구를 볼 때 저 친구는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은 것 같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는데 그래서 저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네, 대기만성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클 대자, 그릇 기자, 늦을만 이룰 성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입니다. 여기서 먼저 글자 두 글자 정도만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성어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릇 기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릇 기자는 명사 뒤에 붙어서 기계나 기구, 그릇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음, 실제로 쓰이는 단어들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무기, 흉기, 기계, 악기, 도자기 할 때 기자가 그릇 기자로 쓰입니다. 어떤 용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릇이다, 용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기만성에서 의미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늦을 만자를 한번 같이 볼게요. 늦을 만자에서 눈에 띄는 한자, 부수. 이 늦을 만자의 부수는 무엇일까요? 네, 늦을 만자에서 부수가 여기 보면 해 일자가 보이지요. 한자에서 해 일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이나 날씨, 밝기에 관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때 늦다, 늦을 만자는 이제 시간이 늦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늦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 중에 늦은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정해진 시간보다 늦은, 정해진 시간보다 늦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늦을 만자가 활용된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자, 만혼, 이미 정해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는 나이가 있는데 그 기준, 어떤 기준보다 좀 더 늦게 결혼을 하는 경우에 만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균 결혼 연령이 뭐 요즘은 30대 30살이 넘어서 아마 대부분 결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결혼을 할 때만 해도 뭐 한 20대 후반 정도가 결혼 정년기였다면 요즘은 뭐 30대 중반 이렇게도 결혼을 해서 한 40대 이상이 돼서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에 만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만찬, 어, 만년, 자, 만종이 울린다, 만학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만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게 배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일정한 나이에 에, 보통 그 교육을 받는 정규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런 나이보다 한참 나이가 더 많아서 공부할 때를 놓쳐서 뭐 한 40대, 50대, 60대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만학이라고 합니다. 늦을 만자를 쓰는 거고요. 어, 우리 혹시 여러분들 만종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때, 저녁 시간, 절이나 교회에서 저녁 때 치는 종소리를, 해질 무렵에 치는 종소리를 만종이라고도 합니다. 늦을 만자에 종종자, 벨, 종종자를 써가지고 만종이라고 합니다.
만년 하면 해년자, 늦을 만자에 해년자를 쓰는데 해년자에는 나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만년이라고 하면 늦은 나이를 말한다. 자, 우리 만찬에 초대받았다 할 때 만찬은 늦을 만자를 써서 늦을 만자에 밥, 식사, 밥찬 써가지고 만찬이라고 하면 저녁 식사를 말한다. 저녁 식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늦을 만자는 어떤 일정한 평균적인 기준이 되는 시간보다 좀 더 늦은 시간, 늦었다라는 의미로 쓰는 글자, 늦을 만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기 만성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기 만성이라고 하면 어, 대기 그릇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큰 그릇이다. 어, 대기하면은 그릇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면 큰 그릇이다. 큰 그릇은 늦을 만자, 이룰 성자, 이룰 성자에는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만성이라고 하면 큰 그릇은 늦을 만자, 이룰 성자를 써서 늦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기만성과 아까 인트로 부분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대기만성이 나와 있는 글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대기만성은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로 삼국시대 위나라에 최염이라는 풍채 좋은 유명한 장군이 있었다. 여기 삼국시대 오타네요. 삼국시대 최염이라는 풍채 좋은 유명한 장군이 있었다. 최염 사람 이름. 이 사람은 풍채가 좋고 유명했대요. 그러나 그의 사촌 동생인 최림은 외모가 시원치 않아서인지 출세를 못하고 일가 친척으로부터도 멸시를 당했다. 하지만 최염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 풍채 좋은 유명한 사람. 생기기도 잘생겼고 굉장히 사회로부터 인정도 받고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인데 친척들로부터도 멸시를 받고 있는 최림이라는 사람의 사촌 동생의 인물됨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촌 동생, 잘 나가는 최염이 잘 나가지 못하는 뭔가 일이 제대로 잘 풀리지도 않고 생긴 것도 외모도 보잘것없는 사촌 동생이 보니까 사람이 참 인성이 괜찮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 사촌 동생한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큰 종이나 솥은 그렇게 쉽사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네. 그와 마찬가지로 큰 인물도 대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너도 대성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형이야. 두고 보라고.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테니. 자, 이런 말을 누군가로부터 듣는다면 아마 굉장한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어, 우리 작은 물건, 작은 그릇, 쉽게 짧은 시간 동안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릇들은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완성이 되겠지만 커다란 종이나 커다란 솥처럼 큰 그릇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것처럼 큰 인물도 훌륭한 인물도 크게 성공하기까지는 대성한다라는 거, 크게 성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 내가 볼 때 아마 너도 대성할 때까지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는 그런 유형인 것 같아. 두고 보라고 난 그렇게 믿어. 분명히 틀림없어. 넌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거야. 자,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다음 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후한을 세운 광무제 때 마원이라는 명장이 있었다. 뛰어난 장수, 마원 사람 이름, 뛰어난 이름 명자를 써가지고 뛰어난 이름난
이름난 장수가 있었다. 그는 변방의 관리로 출발하여 복파 장군까지 된 인물인데 복파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한 이후 큰 공을 세운 장군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였다. 마원이 생전 처음 지방 관리가 되어 부임을 앞두고 형인 최황을 찾아가자 그는 이렇게 충고했다. 마원이란 사람이 이제 사회로부터,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어. 그래가지고, 처음 지방 관리로 이제 임명을 받고 앞두고 최황이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형을 찾아가니까 형이 이렇게 충고를 했대요. 충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충고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너는 이른바 대기 만성형이야. 솜씨 좋은 대목이 산에서 막 베어낸 거친 원목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좋은 제목으로 다듬어 내듯이 너도 너의 재능을 살려 꾸준히 노력하면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부디 자중하여라. 위에 글 설명에서 보면 충고라고 했죠. 이게 만약에 충고가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형은 이 마원이라는 동생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었을까요? 마원이 너무 성공 가도를 달려서 그 자만해질 것을 염려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너 조금 더 다듬어서 꾸준히 더 노력하면 더 큰 인물이 될 것이니 여기에서 만족하고 여기에서 으스대지 말고 자중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기만성 앞에서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라고만 봤는데요. 여기에서 크다, 사실 클 대자에는 크다라는 그냥 뭐 물리적인 의미로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훌륭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훌륭하다. 그래서 큰 그릇은 아마 쓰임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그릇을 말하는 것일 테고 사람으로 치자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클대의 그릇 기자 사람이 어떤 그릇으로 쓰인다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훌륭한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 내가 사회에서 많은 쓰임, 중요한 쓰임이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단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학창 시절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또 많은 경험들을 쌓으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단지 어떤 사실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당연히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겠죠. 늦게 만들어지겠죠.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고사성어가 아니라 성어들은 그냥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나는 이 성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면 나를 좀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성어는 크게 될 사람은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사회에서 하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것도 각기 그 시기가 다르듯이 각자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봄에 피는 꽃이 있고요.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지요. 봄 중에서도 아직 겨울에 찬바람이 가시기 전에 이른 봄에 피는 꽃이 있고 봄이 거의 끝나갈 때쯤 피는 꽃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도 각자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먼저 빛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빛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는 성어를 떠올리면서 현재의 자신을 더욱 아끼고 다듬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나는 어떤 훌륭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더 빛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며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의문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토닥여주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한문 시간. 오늘은 대기만성이라는 성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